나이만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여기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에 마트 직원 조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어요. 청소복을 입은 40대 중반 여성 박서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굴욕의 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 직원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1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했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파란색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옷장 구석에는 한때 입었던 정장들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꺼내 입을 일이 없는 옷들이었죠. 서진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아들 최동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25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갔습니다. 첫 차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형마트 메가마켓이었죠. 서진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가 담긴 수레를 밀고 매장으로 나왔어요. 오전 9시 개장 전까지 화장실과 통로를 깨끗이 청소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화장실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고 휴지를 채웠습니다.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허리가 아팠어요. 오전 8시 40분쯤 직원 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휴게실에 모였어요. 청소 직원 5명, 계산대 직원 10명, 물류 담당 5명, 그리고 관리직 5명, 총 25명이 모였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민재 부점장이었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엄격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사에서 위생 점검 나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특히 화장실 청소 상태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문제 생기면 담당자 책임입니다. 알겠죠? 청소 담당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민재의 시선이 서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진 씨, 민재가 불렀어요. 어제 3층 여자 화장실 점검했는데 구석에 먼지 그대로더라고요. 뭐 하신 겁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낮았어요. 다시 확인은 무슨? 민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대로 하셨어야죠. 나이만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여기 필요 없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진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재는 코웃음을 쳤어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죠. 오늘 점검 때 문제 생기면 박 씨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어요. 서진은 수레를 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는데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서진 언니, 괜찮아요? 부장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서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니까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여기서 제일 오래 일하셨는데 저렇게 말하는 건 좀. 서진은 대답 대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집에서 싸온 소박한 점심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됐어요. 통로를 청소하고
카트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음료수를 닦고 화장실 휴지를 보충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후 5시 본사 점검팀이 왔어요. 2명의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재가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점검이 끝났어요. 점검팀이 민재와 악수를 나누며 나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서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서진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가방을 맨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서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동욱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동욱이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어요. 응, 왔다. 서진이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어요. 동욱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었어요. 간단히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은 여전히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력서를 수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서진은 밥을 먹으면서 아들을 힐끗 봤어요. 요즘 들어 동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 있다며?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동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가야 하는데? 오전 10시요. 동욱이 여전히 화면만 보며 말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욱의 면접을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어요. 동욱아, 일어나. 면접 있잖아. 서진이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알람 맞춰놨어요.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냥 나가서 먹을게요. 동욱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새벽 첫 차를 타야 했어요. 마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 면접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편 동욱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어요. 오늘 면접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12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동욱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면접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뭐지? 동욱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명함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순간 동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빛건설 주식회사 전무이사 박서진. 그 아래에는 엄마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무이사? 동욱은 다른 명함들도 꺼내봤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빛건설, 전무이사, 박서진.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엄마가 전무이사였다고? 동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엄마가 대기업 임원이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상자를 더 뒤져봤어요. 명함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원증, 표창장, 그리고 신문 스크랩 몇 장.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빛건설 내부 고발 파문, 업계 충격.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5년 전 한빛건설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실 공사와 비자금 조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부에서 고발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기사에는
고발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무이사급 임원이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동욱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전무이사 박서진. 설마. 동욱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 고발자였던 건가? 그래서 지금 청소 일을 하는 건가?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욱은 급하게 명함과 신문 스크랩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면접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명함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전무이사에서 청소 직원이 된 이유가 뭘까? 면접장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거나 예상 질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름이 불렸어요. 최동욱 씨, 들어오세요. 동욱은 일어나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동욱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여러 개였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면접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엄마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동욱은 다시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명함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도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한빛건설 내부 고발 사건을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 전 대형 건설사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 이야기. 그 사람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내용. 다시는 관련 업계에 취직할 수 없게 됐다는 후일담까지. 동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정의를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저녁 8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동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 상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왔니? 면접은 어땠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상자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동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전무이사였어요? 동욱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빛건설 전무이사, 그게 엄마였어요? 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옛날 일이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지금 청소 일을 하시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동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금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서진이 말했어요. 동욱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전무이사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옛날에. 왜 그만뒀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동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동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모습, 전무이사에서 청소 직원이 된 이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동욱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마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욱이 명함을 발견한 것, 그 질문들, 오래전 묻어뒀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마트에 도착해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통로를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 매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서진의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매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2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메인 통로에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비싼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들은 아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청소 수레를 밀며
그들 옆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서진 전무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서진은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현우, 15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였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 직원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서진 전무님 맞으시잖아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 지나가던 직원들까지. 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서진이 수레를 밀고 가려는데 현우가 다시 막아섰어요. 전무님, 저 이현우예요. 기억 안 나세요? 한빛건설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그 말에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한빛건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현우 씨,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역시 전무님 맞으시네요. 현우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말끝을 흐렸어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일해야 해서요. 그냥 가보세요. 하지만 전무님, 현우가 말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재 부점장이었어요. 민재는 현우 일행을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현우는 민재를 보고 다시 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대한건설 상무 이현우라고 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대한건설. 명함을 받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매장 부점장 강민재입니다. 민재는 현우 일행을 안내하려다가 서진을 봤어요. 박 씨, 뭐하고 있어요? 빨리 청소나 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현우가 민재를 불렀어요. 이분 아세요? 민재는 서진을 힐끗 보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청소 직원인데요. 청소 직원. 현우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민재 부점장님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군요.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이 박서진 전 한빛건설 전무이사십니다. 현우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무이사? 뭐라고요? 한빛건설. 민재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15년 전 그 회사에서 일했던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민재가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박서진 전무. 그 박서진 전무님이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도 15년 전 한빛건설에 있었어요. 당시 평사원이었죠.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연루될 뻔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서진이었어요. 당시 서진은 내부 고발을 하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민재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덕분에 민재는 문제없이 회사를 옮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전무님이세요?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어요. 뭐야? 저 청소하는 사람 원래 임원이었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빛건설이라면 그때 그 사건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부 고발했다가 잘렸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수레를 꼭 잡았어요. 현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전무님,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가 메모지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일행과 함께 매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서진을 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수레를 밀고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버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 안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소 직원 박서진이 사실은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이야기, 내부 고발을 해서 업계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직원들은 서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서진을 봤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욱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서진이 들어오자 TV를 껐습니다. 엄마, 동욱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까 마트에서 전화 왔었어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민재 부점장님한테서요. 엄마가 옛날에 대기업 임원이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동욱을 봤어요. 얘기해 줄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동욱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서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빛건설 전무이사였어. 28살에 입사해서 15년 동안 일했지. 동욱은 말없이 엄마의 얘기를 들었어요. 41살 때 전무이사로 승진했어. 여자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 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부실 공사도 서슴지 않았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모른 척했어.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파트 현장에서 균열이 발견됐어. 철근이 기준의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었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구나. 그래서 고발하신 거예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몇 달 동안 몰래 서류를 복사하고 녹음을 했지.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제보했어. 난리가 났지.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고 나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 그때 엄마 나이가 몇이었어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42살. 서진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를 임신한 지 석 달째였지. 내 아빠는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어. 혼자 너를 키워야 했지. 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임원으로 계속 일하면 편했을 텐데. 동욱이 물었어요. 서진은 동욱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양심을 팔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컸지.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회사는 망했어. 근데 나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거야.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가시면 됐잖아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력서를 내면 면접도 안 봐주더라. 2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어. 처음엔 건물 청소부터 시작했지. 그러다 여기 마트에 온 거야. 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과거를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엄마 직업이 부끄럽다고 면접 때마다 숨기고 정작 엄마는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서진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라커룸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가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요. 그래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죄송하지만 민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중단이라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전직 임원이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이미지상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전 10년 넘게 여기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도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됐다고.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동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해고됐어.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욱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은 동욱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면접 봤던 회사예요. 동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최종 면접 전에 탈락했대요. 회사 이름이 한빛종합건설이래요. 엄마가 고발했던 한빛건설 계열사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엄마 이름 확인하고 합격 취소했대요.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동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고발 같은 걸 하셨어요? 엄마 혼자 의롭게 사시겠다고 우리 인생까지 망친 거잖아요. 동욱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진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됐어요. 동욱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어요. 15년 전 선택이 옳았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의를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전무님,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겨우 대답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가 제안했어요. 저희 회사 컨설팅 부서에 오시죠.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명함을 건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지금 마트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서진은 마트로 향했어요. 휴게실에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다들 모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박서진 씨는 15년 전 한빛건설 전무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회사에 있었죠.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리에 연루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검찰 조사 때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셨죠. 민재는 서진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했어요. 민재 씨, 일어나세요. 서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민재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박서진 씨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하셨고 그 대가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죠.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본사에 건의하겠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박 씨의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욱이었어요. 민재의 연락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엄마, 동욱이 불렀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영웅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동욱아, 서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동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했는데 원망했어요. 모자가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정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동욱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심으로요.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서진은 정규직으로 마트에 복직했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퇴근 후 집에서 동욱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식탁에 앉아 서진이 말했습니다. 동욱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15년 전 일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요? 동욱이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내부 고발을 결심한 건 너 때문이었어.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임신 사실을 몰랐어. 장례 후 한 달 지나서 알게 됐지. 동욱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을까 말까 고민했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거든.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작은 심장이 뛰고 있더라. 그 순간 생각했어. 이 아이는 아빠 없이 태어나겠구나. 그럼 엄마라도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 서진이 동욱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였어. 내가 너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게. 서진이 말했습니다. 부실 공사 현장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모른 척하면 언젠가 누군가 다칠 거야.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낳고 키우면서도 후회는 안 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선택한 거지. 돈과 지위보다 양심을 선택한 거야. 동욱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칠 뒤 동욱에게 면접 연락이 왔어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면접에서 물었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동욱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15년 전에는 한빛건설 전무이사셨습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하셨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네, 동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동욱은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붙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서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한 달 뒤 동욱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함께 외식을 했어요. 엄마, 제가 월급 받으면 용돈 드릴게요. 동욱이 말했어요. 고맙다. 서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엄마를 이해해주잖아. 며칠 뒤 기자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박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써주세요.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라고요. 기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마트 손님들도 서진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과 동욱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진이 말했어요.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성공이 뭔지 알아? 진짜 성공은 떳떳하게 사는 거야.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거. 동욱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요. 며칠 뒤 현우에게서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왔어요. 서진은 회사를 방문해 설계도를 검토했습니다. 꼼꼼히 의견을 제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마트 일 계속하실 거예요?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도 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인사했어요. 언니, 회의 잘 다녀오셨어요? 응.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똑같은 일이야. 떳떳하면 되는 거지. 일요일 서진과 동욱은 다시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서진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엄마처럼 떳떳하게 살아. 그게 진짜 성공이야. 서진이 아들을 안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모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의 긴 여정 끝에 찾은 평화였어요. 진짜 성공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떳떳함이었어요.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모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